안녕하세요.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세계 전체로 또 미국 봐도 모두 일일 신규 환자 수 사상 최대 규모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야간 선물부터 정규 거래까지 아주 변동성이 극심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규제 당국이 금융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발표한 것이 호재로 인식되면서 막판에 비교적 크게 반등한 것 같습니다. 다우가 299포인트 1.18% 올랐고요. S&P 500 지수 33포인트 1.11%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107포인트 1.09% 올랐고요. 그래서 금융업이 크게 올랐고요. 반도체 지수는 0.86% 올랐는데 마이크론 1.86% 올랐고요. 인텔은 0.98% 내렸습니다. 국채 수익률 혼조세 보여서 10년물 0.682%입니다. 달러 지수 97.3으로 올랐고요. 원달러 1202원으로 올랐고요. 원엔도 11.21로 올랐고 위안 달러도 7.078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WTI는 39불로 소폭 올랐고요. 브렌트는 41불로 소폭 내렸습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독일 7월 소비자 동향 마이너스 9.6인데 이게 크게 개선된 값이고요. 미국 5월 내구재 수주 전월립이 15.8% 크게 올랐습니다. 금년 내구재 수주도 4%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아마 빅데이터인 것 같은데 148만 명 발생을 해서요. 예상인 130명보다 악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52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1분기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1.7%로 나왔습니다. 쟁점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통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누적 총 환자 수하고 누적 총 사망자 비율을 사망률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때 이 사망률이 숫자가 글로벌 전체로는 5월 초에 대략 7.2%가량 됐었는데 아마 이게 피크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어제 기준 5.13%입니다. 글로벌 전체고요. 미국 숫자를 보면은 미국도 잠시 한 6% 넘은 시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어제 5.12%입니다. 즉 사망률은 지금 5%로 수렴하는 거 아닌지 이게 주목이 되고요. 미국과 세계 전체가 거의 지금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온다 하더라도 if a second wave 다시 전면적인 록다운 시행될 가능성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보도입니다. highly unlikely to full lockdown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최악의 상황이 앞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럴 때 국가별로 산업별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록다운 되는 것은 그거는 변론이고요. 그거는 언제나 가능한 것이고 1차 전번에 지난 2월, 3월 이렇게 봤던 전면적인 록다운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도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경제 방역 동시 전략을 수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전략의 수행 비용이 얼마인지 이거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경제를 완전히 멈추지 않으면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겁니다. 이거 계산하는 근거로서 위에서 본 사망률이 일형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제 기준 글로벌 총 환자 수는 940만 명, 총 사망자는 48만 명인데 이게 지금 이 사망률이 국가마다 매우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값 5%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같은 저 나름대로 통계를 계속 엑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5%로 수렴한다는 게 어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닥터 파우치가 다시 확인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연말경에 백신이 공급된다는 점은 이제는 더 이상 가정도 아니고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화법을 사용했죠. 그리고 또 어제 나온 보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그 백신 동맹이 매주 체결이 되어 갖고 지금 활동 중인데 여기에서 초기 공급할 그 백신의 공급 능력, 그거를 생산 능력이겠죠. 이게 대략 한 4억 정도, 4억 개, 4억 개 백신을 지금 그 정도 생산 가파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그 보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바이러스 상황을 현재 수준으로 관리를 하면서 대략 한 6개월 정도, 최악의 경우에 6개월 정도 버티면은 백신이 공급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다른 어떤 보도로는 백신 효과가 기껏해야 3개월 지속될 거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논란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그러나 일단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은 그 효과 개선하는 연구는 계속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은 지금의 인간과 바이러스의 싸움에서 인간은 지금 수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나왔다 하면 그 순간부터 인간은 공세로 전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바이러스 전쟁에서 반격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앞으로 길어야 6개월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전면적인 대규모 록다운 없이 경제는 계속 가동될 것이다. 경제 회복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제 나온 재미있게 읽은 뉴스가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퍼지는 모습이,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숨 쉴 때도 바이러스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거는 바이러스 꿀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기침이나 재채기, 아니면 이런 걸 할 때, 침 속에 묻혀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 중에 퍼진 침방울에 묻어있는 이 바이러스는 특정 자외선에 매우 취약하다. 이런 사실이 그동안 연구 결과가 밝혀졌다는 겁니다. 특정 자외선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특정 파장을 가진 자외선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렵게 볼 거 없고요. 모든 종류의 자외선이 가장 풍부한 것이 바로 햇빛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햇빛에는 모든 종류의 자외선은 물론이고요. 모든 종류의 적외선까지 하여튼 모든 종류의 빛이 다 모여 있는 게 햇빛입니다. 그래서 let there be light. 무슨 말입니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나온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바로 라이트,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완전히 다른 거죠. 세균은 생명체인데 바이러스 그 자체는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인데 공통적인 거는 사람을 병을 들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점이 공통입니다. 그래서 병을 초래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요것들이 똑같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신체의 대응 능력이 바로 면역력이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면역력을 유지를 하고 또 강화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 바로 햇빛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별것 아닌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근심할 거 없는 것 같고요. 생활 수칙 이렇게 잘 지키면서 그게 기본적으로 성실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다음에 공짜로 뿌려지는 햇빛 듬뿍 받으면서 기분 좋게 신나게 운동하는 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점, 이게 다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어제 사진 보시는 NBC 보도, 미국의 바이러스 신규 환자가 4만 5천 명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하는 기준으로는 3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했다는 그런 의미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틀렸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하여튼 어제 글로벌 환자는 22만 명 증가했고요. 미국은 3만 7천 명 증가하면서 하여튼 사상 최고치 증가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 숫자를 믿겠습니다. 미국 그 연방예금보험위원회가요, 은행들 규제 완화한다는 조치 왜 지금 이 시기에 하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 금융 규제라는 거는요, 이 산업 규제가 아니고 금융 규제. 금융은 반드시 규제를 해야 합니다. 예, 금융 규제 안 하면은 완전히 진짜 사기 도박판이 되어버립니다. 금융 규제는 적절하게 그리고 또 강하게 하는 게 저는 좋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금융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좀 완화할 것인지 이거는 오래됐습니다. 이거 어떤 정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책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930년대 그 대공황 이후부터 규제를 강화할지 완화할지 반복되어 왔습니다. 최근 지금의 금융 규제는 2008년 그 금융 위기 그 원인을 나중에 살펴봤더니 거기에 그 당시 그 유행했던 그 금융의 자유화라든가 그 다음에 그 금융의 정권화 현상, 그 다음에 금융의 세계화 현상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그거 반복되는 거 막기 위해서 원인 처방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했던 것인데 그겁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지금 그 규제 강화한 것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금융기관이라는 것들이 이 본질을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요것들 말이죠. 소위 말해서 대형 IB들, JP 모건이건 골드만삭스건 이런 대형 IB들, 그 다음에 대형 보험사들, 얘네들 중심으로 각종 그 파생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신용평가기관도 그 중에 한 예이고요. 요것들 그 대형 금융기관들 이 본질이 뭔가 남의 돈으로 돈놀이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돈놀이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선물이건 옵션이건 선물 옵션을 기초로 한 각종 그 파생상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도박보다 더 위험한 그 돈놀이 방식도 많습니다. 자꾸 개발해내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남의 돈으로 돈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도박의 유혹에 시달리는 곳이 바로 금융기관들입니다. 예? 이러면 고객 돈이 잃는 것이고요. 도박해서 대박 터지면 지가 성과급 두둑하게 챙기니까 고액의 성과급에 눈깔이 완전히 뒤집혀갖고요. 고객 돈으로 도박판 벌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 이거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모럴 해저드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바로 금융규제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지금 이 시기에 완화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완화 지금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도 부채 위기가 매우 심각한데 여기에 추가로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채를 더 증가시킬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돈놀이 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돈놀이라는 게 바로 레버리지 높이는 금융거래 아닙니까? 본질이 그거죠. 그래서 2008 그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그런 거대한 금융위기의 씨앗이 지금 뿌려지는 거 아닌지 해서 매우 걱정이 된다. 주목이 된다. 이런 어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